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희생자 179명 모두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홀함 없이 지원하고 유가족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희생자 3명의 시신이 지난 6일 오전 유가족에 인도되면서 희생자 179명 모두 가족품으로 인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에게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전남도, 광주시 등은 유가족분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발굴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과 사고 수습에 참여한 모든 인원의 심리회복 지원과 이번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상담 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되는 분들께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기부는 기존 대출과 대출 금리 인하 등으로 부담을 줄이고 금융위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신규 자금이 필요한 유가족에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특별모금을 활용한 유가족 대상 긴급생계비는 오는 10일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가족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국토부에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에게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각 국무위원 한 명 한 명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평양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1차 정점고도 99.8km, 2차 정점고도 42.5km를 찍으며 예정된 궤도를 따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이고 2차 정점고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36년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귀국 전 취재진을 만나 2년 반 동안 큰 애정을 가졌던 한국을 떠나게 됐다며 지금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잘 극복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후임으로는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임시 대리대사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 준비기를 마쳤고 14일부터 매주 두 차례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은 13일, 재판관 선별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 기일은 22일로 지정됐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